조태현에게는 150억 원 규모의 건설 제국을 완전한 파산에서 구해낼 48시간이 남아 있었다. 연달아 실패한 6개의 계약, 문 앞까지 몰려온 채권자들, 월급도 받지 못한 직원들, 부산 최대 건설업체의 후계자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단 하나의 협상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절망적인 그 순간 또 다른 거절당한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있을 때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사장님 실례합니다. 그것은 5년 동안 그의 해운대 고급 아파트를 청소해온 이소영이었다. 그가 거의 눈치채지 못했던 유령처럼 방들 사이를 지나다니던 여자였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태현은 거의 짜증스러운 손짓으로 그녀를 물리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가 그를 멈춰 세웠다. 5분간의 분석으로 그 평범한 여자는 수십억 원의 손실을 가져온 치명적인 오류들을 찾아냈다. 10분 만에 그녀는 비싼 변호사들이 몇 주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제안서를 완전히 재구성해냈다. 그가 그녀가 숨기고 있던 것을 발견했을 때 완전한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다시는 그녀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을 제안을 하기로 결심했다. 부산의 해운대 고급 아파트 35층에서 조태현은 무릎을 꿇고 흩어진 계약서들을 바라보았다. 한때 아버지가 일궈낸 태형언설의 자랑스러운 후계자였던 그는 이제 몰락의 끝자락에 서 있었다. 회사는 그의 서툰 경영으로 인해 부채의 늪에 빠져 있었고 하루가 다르게 협력업체들이 등을 돌리고 있었다.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는 벽에 걸린 고 조 회장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평생을 바쳐 일궈낸 회사가 아들의 손에서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실까. 태현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눈물을 삼켰다. 그때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이소영이었다. 45세의 그녀는 이 집에서 5년째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다. 키가 작고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남다른 총명함이 숨어 있었다. 사장님,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소영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러나 태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다. 소영은 이 집에서 일하면서 태현의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전화를 받으며 애원하는 목소리, 아침마다 쌓여가는 독촉장들,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직원들의 수까지.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니었다. 실제로 소영은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회계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유능한 인재였다. 하지만 이혼 후 홀로 2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학력을 숨기고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다. 사장님, 이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영은 바닥에서 주워든 계약서를 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현은 그녀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뭐가 문제라는 거야? 제7조와 제12조가 서로 모순됩니다. 착공일과 완공일이 맞지 않아요. 이대로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태현은 깜짝 놀랐다. 그 계약서는 변호사와 회계사가 며칠에 걸쳐 검토한 것이었다. 그런데 가사 도우미가 어떻게 이런 걸 알아차렸을까? 당신이 어떻게 이런 걸 알지? 소영은 잠시 주저했다.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태현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실은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회계사 자격증도 있어요. 태현은 말문이 막혔다. 5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여자가 알고 보니 자신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단 몇 분 만에 전문가들이 놓친 실수를 찾아냈다는 사실이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소영은 고개를 숙였다. 생활이 급해서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누가 이혼한 중년 여성을 경영 분야에서 받아주겠어요? 태현은 소영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닥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 회사 일을 도와줄 수 있나요? 소영은 태현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현은 소영에게 회사의 모든 계약서와 재무자료를 보여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심정이었다. 회사가 이미 파산 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 소영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소영은 태현의 서재에 앉아 쌓인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다. 회사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무리한 확장, 잘못된 투자, 그리고 관리되지 않는 현금 흐름까지. 사장님, 소영은 계산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확히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태현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영의 대답은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현재 부채가 150억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80억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완전히 끝난 거네요. 아직은 아닙니다. 소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문제는 있지만 해결책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현금 흐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려다 보니 리스크가 커진 거고요. 소영은 밤새 준비한 분석 자료를 태현에게 보여주었다. 회사의 모든 프로젝트를 수익성과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포기해야 할 것과 집중해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해 놓았다. 일단 이 3개 프로젝트는 즉시 중단해야 해요. 손실은 크지만 지금 멈추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이 날 수 있어요. 태현은 소영의 분석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룻밤 만에 이런 정확한 분석을 해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판단이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었다. 그럼 남은 프로젝트로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날 오후 태현은 소영의 조언에 따라 3개의 프로젝트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직원들은 당황했지만 태현은 소영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것 하나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현은 중요한 발표를 했다. 앞으로 이소영 씨가 우리 회사의 재무고문으로 일하게 됩니다.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직원들이 소영을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소영은 사장의 집 가사 도우미로만 알려져 있었다. 소영 씨는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태현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소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5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능력을 드디어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될 이소영입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살리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그 순간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다. 태현의 아내 박미정은 남편이 가사 도우미를 재무고문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녀는 강남에서 자란 명문가 출신으로 계급 의식이 강했다. 하층민으로 여겨왔던 소영이 갑자기 높은 지위에 오른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가사 도우미를 회사 임원으로 앉힌다고. 미정은 태현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 여자가 무슨 경력이 있다고 그래요? 학력이 있다고 해도 5년 동안 걸레질이나 했던 사람이잖아요. 태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미정과 소영 씨가 하룻밤 만에 해낸 일을 봤어. 우리 회사의 모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했다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돈 주고 전문가를 고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뭘 했는데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부부의 언성이 높아졌다. 미정은 소영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자신보다 다른 여자를 더 신뢰한다는 것이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소영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2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아들 준호는 고등학교 2학년, 딸 수지는 중학교 3학년이었다. 2 아이 모두 어머니가 그동안 가사 도우미로 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엄마, 정말 회사에서 일하게 된 거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엄마가 다시 원래 일을 하게 됐어.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우리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지. 준호가 자랑스러워하며 말했다. 그동안 힘들었지? 미안해. 소영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것을 해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정장을 입고 태형건설 사무실에 출근했다. 직원들은 여전히 그녀를 어색하게 바라보았지만 소영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증명할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 업무는 부산 해안가에 건설 예정인 복합상가 프로젝트였다.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일주일 후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때까지 완벽한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야 했다. 소영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고 계산했다. 그리고 기존 계획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수정해 나갔다. 건설 비용은 15% 줄이고 공사 기간은 3개월 단축시키면서도 품질은 오히려 향상시키는 방안을 찾아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태현은 소영의 수정된 계획서를 보며 놀라워했다. 네, 가능합니다. 핵심은 공정관리와 자재 조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없애는 것이고요. 그날 밤, 태현은 소영에게 정식으로 제안했다. 소영 씨, 우리 회사의 정식 직원이 되어주세요. 재무이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것은 그녀가 꿈꿔왔던 것이었지만 동시에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도 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이 아니면 우리 회사는 정말 끝이에요. 태현의 간절한 목소리에 소영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순간 소영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5년간의 숨겨진 재능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이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다. 미정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 직원들의 의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부족이라는 내적 갈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소영은 이미 각오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일주일 후 태현건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부산 최대 투자그룹인 해동그룹의 이사들이 복합상가 프로젝트 설명을 듣기 위해 찾아왔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태형건설의 운명이 결정될 상황이었다. 소영은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밤새워 준비한 자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소영 씨, 괜찮으세요? 태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준비됐습니다. 해동그룹의 상무 김철수가 들어오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다. 50대 중반의 그는 부산 건설업계에서 냉혈한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수많은 건설업체들이 좌절을 맛봤다. 태현 사장, 이번에는 누가 발표하나? 김철수는 소영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 재무이사 이소영 씨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이사? 김철수는 소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명백한 의심이 담겨 있었다. 소영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녕하십니까? 태형건설 재무이사 이소영입니다. 그녀는 프로젝터를 켜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다. 해운대 복합상가 프로젝트의 핵심은 효율성입니다. 기존 계획보다 30% 적은 비용으로 20%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철수는 눈썹을 찌푸렸다. 30% 비용 절감? 그럼 품질이 떨어지겠네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소영은 자신 있게 대답하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문제는 기존 건설업체들이 관행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중간 단계, 비효율적인 자재 조달, 그리고 부정확한 공정관리가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소영은 40분 동안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펼쳤다. 세부적인 원가 분석, 공정별 일정표, 위험관리 방안, 그리고 수익성 분석까지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었다. 김철수는 점점 놀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제안 중 가장 완성도가 높았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실제로 실현 가능하다고 확신하십니까? 소영은 김철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철수는 태현을 따로 불렀다. 태현 사장, 저분이 정말 당신 회사 재무이사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놀랍네요. 이런 인재가 있다면 태현건설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그 말을 들은 태현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소영 덕분에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태현은 집에 돌아가서 미정과 마주해야 했다. 아내는 이미 소영의 성공 소식을 들었고 더욱 심하게 화를 내고 있었다. 이제 그 여자가 우리보다 유명해지겠네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태형건설은 가사 도우미가 살린 회사라고.
미정의 히스테리에 태현은 지쳐갔다. 회사는 살아나고 있지만 가정은 점점 파괴되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이후 3일째, 태현은 초조하게 해동그룹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실에서는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다. 모두가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소영은 자신의 책상에서 다른 업무를 처리하며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무산된다면 자신이 회사에 민폐를 끼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소영 씨, 전화 왔어요. 태현이 흥분한 목소리로 소영을 불렀다. 해동그룹에서 온 전화였다. 네, 이소영입니다. 이사님, 김철수 상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너무 기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조건은 제안서대로 하되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소영 이사님이 직접 프로젝트 총책임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가요? 네. 상무진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이사님의 능력을 인정받으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사무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 태현은 소영을 껴안으며 기뻐했다. 소영 씨 정말 대단해요. 이제 우리 회사가 살았어요. 그날 저녁 태현은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열었다. 부산의 유명한 갈비집에서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소영은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동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꿈만 같았다. 건배, 우리 소영 이사를 위하여. 태현이 소주잔을 들며 외쳤다. 소영 이사, 소영 이사. 직원들이 소영의 이름을 연호했다. 소영은 눈물이 났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태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미정의 시선이었다. 즐거우셨나 보네요. 미정과 우리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따냈어. 이제 정말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여자랑 술까지 마시고 온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회사 회식이었어. 모든 직원이 함께 있었다고. 당신 완전히 속은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당신에게 접근한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태현은 미정의 말에 화가 났다. 소영 씨는 진심으로 회사를 도와주고 있어. 편견을 버리라고. 편견? 5년 동안 걸레질이나 하던 여자가 갑자기 경영 전문가가 된다고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날 밤 부부는 큰 싸움을 했다. 미정은 소영을 회사에서 내보내라고 요구했고 태연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거부했다. 한편 소영은 자신의 작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소박하게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수진이 어머니를 껴안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겠네. 준호도 기뻐했다. 소영은 아이들을 보며 다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더 열심히 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되겠다고.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다. 소영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일했다. 그녀의 꼼꼼한 관리 덕분에 공사는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기존 직원 중 한 명인 과장 박민철이 소영의 지시를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15년 경력의 그는 갑자기 나타난 여자 상사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사님, 이 방식은 기존 관례와 맞지 않습니다. 박민철은 소영의 지시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소영은 참을성 있게 물었다. 저희는 15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바꿔야죠. 효율적이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죠? 박민철의 도전적인 태도에 다른 직원들도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소영의 편을 들었지만 일부는 박민철의 말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영은 그날 밤 태현을 찾아갔다. 사장님, 박 과장님과 갈등이 좀 있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태현은 소영의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박민철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미안해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해결해 보고 싶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소영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민철을 별도로 만났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요? 박민철은 여전히 차가운 태도였다.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바꾸려고 해서 기분이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해요. 소영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과장님의 경험과 제 지식을 합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주시겠어요? 박민철은 잠시 망설였다. 소영의 진심이 느껴졌다. 한번 해보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셔야 해요. 물론입니다. 그 후 소영과 박민철은 함께 현장을 돌아다니며 문제점들을 점검했다. 소영의 이론적 지식과 박민철의 현장 경험이 만나면서 놀라운 시너지가 만들어졌다. 한 달 후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2주 앞서 1차 공정을 완료했다. 해동그룹에서도 만족을 표했고 추가 프로젝트까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소영 이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민철이 진심으로 인정했다. 과장님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소영의 겸손한 태도에 박민철은 더욱 감동했다. 이제 그는 소영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 하지만 소영이 성공할수록 미정의 질투와 분노는 더욱 커져갔다. 그녀는 남편이 소영을 점점 더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급기야 미정은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소영 씨를 없애버려야겠어. 미정은 혼자 중얼거리며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소영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적이었다. 태형언설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소영은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배정받았다. 유리로 된 칸막이가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꿈의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계산기, 그리고 쌓여있는 계약서들이 그녀의 새로운 일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태현은 회사의 모든 활성 계약서를 소영에게 맡겼다. 총 42개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이었는데 각각이 복잡한 조건들과 위험 요소들을 안고 있었다. 그는 소영의 세심한 분석력이 숨겨진 문제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모든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 주세요.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태현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소영의 책상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소영은 매일 새벽 6시에 사무실에 나와서 밤 11시까지 일했다. 집에서도 아이들이 잠든 후에 노트북을 펴고 계약 조건들을 분석했다. 그녀는 각 조항마다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하고 작은 노트에 문제점들을 적어나갔다. 첫 번째 주에 소영은 충격적인 발견을 했다. 진주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에서 계약 조건이 상호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낸 것이다. 완공 일정과 자재 납품 일정이 2주나 차이가 났다. 이대로라면 지연 위약금으로 8억 원을 물어야 할 상황이었다. 사장님, 진주 프로젝트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영은 즉시 태현을 찾아가 분석 자료를 보여주었다. 뭐가 문제인가요? 계약서 제14조와 제22조를 보세요. 자재 납품 일정이 완공 일정보다 2주나 늦습니다. 협력업체 측에서는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으니까 우리가 위약금을 물어야 해요. 태현은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8억 원? 그럼 이 프로젝트는 적자가 되는 거네요. 지금 협상하면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빨리 움직여야 해요. 소영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태형언설은 위약금을 4억 원으로 줄일 수 있었다. 여전히 큰 손실이었지만 8억 원에 비하면 절반이었다. 두 번째 주에는 울산의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다. 환경 영향 평가 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공사 허가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다. 소영은 즉시 환경부 담당자와 연락을 취해 추가 서류를 준비했다. 세 번째 주에는 창원의 상업시설 프로젝트에서 예산 계산 오류를 찾아냈다. 자재비가 30% 과대 계상되어 있었다. 이를 수정하면 1억 5천만 원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매주 소영이 발견하는 문제들과 개선점들은 태현을 놀라게 했다. 그동안 전문 컨설팅 회사들이 수천만 원을 받고도 찾지 못했던 것들을 소영은 혼자서 찾아내고 있었다. 소영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사장님의 전화 통화를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패턴을 알 수 있었어요. 소영의 겸손한 대답에 태현은 더욱 감동했다. 그녀는 단순히 이론적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전 경험까지 겸비하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회사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 직원들은 소영을 진정한 전문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과 조언 덕분에 회사가 수억 원의 손실을 막고 이익을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소영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회계팀장 김대호는 소영의 존재를 불편해했다. 15년 동안 회사의 재무를 담당해온 그에게 소영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존재였다.
금요일 오후 소영이 마지막 계약서 검토를 마치고 정리하고 있을 때 김대호가 그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50대 초반의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영을 바라보며 들어왔다. 이소영 이사님, 잠시 얘기 좀 할까요? 김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소영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의자에서 일어나 그를 맞았다. 네, 앉으세요. 무슨 일이시죠? 김대호는 소영 맞은편에 앉으며 팔짱을 꼈다. 이사님이 우리 회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너무 급하게 변화를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사에는 고유한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15년 동안 쌓여온 노하우와 관행들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시니까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소영은 김대호의 말을 차분히 들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다. 저는 단지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을 뿐이에요.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제 역할이고요. 문제가 있다고 누가 판단한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 회사는 나름대로 잘 운영되어 왔어요. 김대호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다. 잘 운영됐다면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았겠죠. 소영의 솔직한 대답에 김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사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에는 보이지 않는 복잡한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모르고 함부로 건드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명백한 경고였다. 소영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사님도 아시겠지만 변화라는 건 저항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기존 체계를 흔드는 변화는 더욱 그렇죠. 김대호는 일어서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생각보다 복잡한 곳이니까요. 그가 나간 후 소영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경고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소영은 어머니에게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소영아, 그런 사람은 어디에나 있단다. 네가 잘 되는 걸 시기하는 거야. 어머니 정순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무서워요, 엄마. 제가 실수하면 어떡하죠? 네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뭐가 있니?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했잖아. 그래도 불안해요. 저 때문에 사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데. 정순자는 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온 딸이 또다시 움츠러들까봐 걱정됐다. 소영아, 네가 무서워하면 안 돼. 당당하게 행동해야 해.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 없어. 월요일 아침 소영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김대호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태현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영 씨,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대구에 있는 영남건설에서 협력업체로 참여해달라고 하네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대형 쇼핑몰 건설이에요. 총 사업비가 50억 원 규모고 우리가 맡을 부분은 15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소영의 눈이 반짝였다. 이런 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회사에게 큰 기회였다. 제가 검토해 볼게요. 하지만 소영은 이 프로젝트가 자신에게 새로운 시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김대호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견제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대구 쇼핑몰 프로젝트의 제안서를 받아본 소영은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분석에 몰두했다. 5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는 태영건설에게는 생존을 위한 중요한 기회였다. 성공하면 회사가 완전히 안정될 수 있지만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다. 소영은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을 검토했다. 건설 일정, 자재 조달, 인력 배치, 위험 요소, 수익성 분석까지 빠짐없이 살펴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영남건설에서 제공한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 주요 자재인 철근과 시멘트의 시장 가격이 실제보다 20%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 만약 이 가격을 그대로 믿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태형건설은 최소 3억 원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상하네. 이렇게 큰 회사에서 이런 실수를 할까? 소영은 의심스러워하며 더 자세히 조사했다. 인터넷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자재 가격 변동을 추적하고 여러 공급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재 시세를 확인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영남건설에서 제공한 자료는 6개월 전의 가격이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실제 비용은 훨씬 높아져 있었다. 소영은 태현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사장님, 이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자재비 산정이 잘못됐어요. 실제 시장 가격보다 20% 낮게 잡혀 있습니다.
태현은 소영의 분석 자료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얘기네요. 네, 최소 3억 원 정도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하나요? 소영은 잠시 고민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기회였다.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수정된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 제안이 다른 업체보다 비싸질 수는 있어요. 그럼 계약을 따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정확한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게 맞아요. 거짓 정보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태현은 소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신중하고 정직한 접근 방식을 믿었다. 다음 날, 소영은 수정된 견적서를 준비했다. 자재비 인상분을 반영하되 다른 부분에서 효율성을 높여 전체 비용 증가를 최소화했다. 공정관리 개선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자재 조달 방식을 바꿔서 운송비를 절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기존 제안보다는 8% 비싸졌지만 시장 평균보다는 여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확한 원가 계산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태현은 소영의 신중함에 감탄했다. 다른 업체들은 어떨까요? 우리처럼 문제를 발견했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틀 후 영남건설에서 연락이 왔다. 수정된 견적서를 받고 당황스러워하는 듯했다. 태형건설에서만 이런 견적서를 제출하셨네요. 다른 업체들은 모두 원래 자료를 바탕으로 했는데 태현은 소영과 상의한 후 답변했다. 저희는 정확한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견적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자재 가격으로는 원래 견적이 불가능합니다. 영남건설 측에서는 며칠간 검토하겠다고 했다. 태현과 소영은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다. 잘한 건가요, 사장님? 잘했어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영남건설에서 태영건설의 제안을 수락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업체들이 나중에 추가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처음부터 정확한 견적을 제시한 태형건설을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축하합니다, 소영 씨. 태현이 소영을 껴안으며 기뻐했다. 정직이 결국 이긴 거네요. 소영도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하지만 이 성공이 김대호를 더욱 자극했다는 것을 소영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는 소영을 제거할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대구 프로젝트 성공 이후 며칠 동안 소영은 김대호의 협력이 필요한 업무들을 처리해야 했다. 그는 15년간 회사의 협력업체 네트워크를 관리해온 베테랑이었고 소영으로서는 그의 도움 없이는 일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 팀장님, 대구 프로젝트 관련해서 협력업체 검증 작업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소영이 김대호의 사무실을 찾아가며 정중하게 부탁했다. 김대호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소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다. 물론이죠, 이사님. 제가 도와드리죠.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철근 공급 업체들의 신용도 확인이 급해서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릴게요. 15년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업체가 믿을 만한지 잘 알고 있어요. 김대호의 친절한 태도에 소영은 안도감을 느꼈다. 지난번의 경고적인 대화가 오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틀 후 김대호는 소영에게 협력업체 목록을 가져왔다. 총 12개 업체의 상세한 정보가 담긴 보고서였다. 이사님, 모든 업체를 검증했습니다. 특히 이 세 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김대호가 가리킨 업체들은 모두 부산 지역의 중견철근 공급 회사들이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 업체들의 최근 거래 내역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연락해서 확인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소영은 김대호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구 프로젝트의 최종 협력업체를 선정했다. 그리고 영남건설의 협력업체 명단을 제출했다. 프로젝트 착공을 일주일 앞둔 금요일 오후 갑작스럽게 영남건설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 태형건설 이소영 이사님이세요? 긴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협력업체 중 2곳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대성철강과 부산철근산업이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자금 경색 상태라고 하네요. 소영은 머리가 하얘졌다. 어떻게 그런 일이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조사해보니 이미 한 달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자재 공급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소영은 당황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분명히 김대호가 확인했다고 했는데 소영은 급히 인터넷으로 해당 업체들을 검색해 보았다. 놀랍게도 두 업체 모두 최근 언론에 세무조사 소식이 보도되어 있었다. 한 달 전 기사였다. 이상해. 김 팀장님이 정말 확인하셨을까? 소영은 의심스러워하며 더 자세히 조사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김대호가 추천한 세 업체 중 두 곳이 모두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우연일까? 소영은 김대호를 찾아갔다. 그는 자리에 없었고 다른 직원이 말하기를 외부 미팅이 있다고 일찍 퇴근했다고 했다. 주말 내내 소영은 불안에 떨었다. 월요일에 김대호를 만나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야 했다. 혹시 자신이 실수한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김대호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준 건 아닌지 알아봐야 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소영은 김대호를 기다렸다. 그가 출근하자마자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김 팀장님, 협력업체 건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김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문제요? 대성철강과 부산철근산업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대요. 한 달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그런가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럼 제가 놓친 게 있었나 보네요. 김대호의 반응은 너무 담담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팀장님이 직접 확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확인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소영은 김대호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이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할까? 그럼 지금이라도 다른 업체를 찾아야겠어요. 물론이죠.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이미 결심했다. 이번에는 김대회에게 의존하지 않고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날 밤 소영은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협력업체 조사에 몰두했다. 김대회에게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스스로 신뢰할 만한 업체들을 찾기로 했다. 인터넷 검색, 업체 홈페이지 확인, 신용평가 정보 조회, 언론 보도 검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밤 2시가 넘어서야 10개의 후보 업체 목록을 완성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소영은 각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규모, 자금 상황, 공급 능력,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세세하게 질문했다. 안녕하세요. 태형건설 이소영입니다. 대구 프로젝트 관련해서 철근 공급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먼저 귀사의 현재 자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시 세무조사나 법적 분쟁 등은 없으신가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지만 필요한 확인이었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할 수 없었다. 이틀 동안의 집중적인 조사 끝에 소영은 3개의 믿을 만한 업체를 선별했다. 모두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고 비슷한 규모의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한 곳들이었다. 김대호는 소영의 독립적인 행동을 지켜보며 불편해했다. 자신의 권한이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이사님, 협력업체 선정은 제가 담당하는 업무인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번 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요.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서요. 그래도 절차상 제가 검토해야 물론입니다. 팀장님께서 최종 검토해 주세요. 하지만 1차 선별은 제가 직접 했어요. 소영의 단호한 태도에 김대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영남건설에 수정된 협력업체 명단을 제출한 후 소영은 태현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사장님,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나요? 다른 사람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아무리 경험이 많은 분이라도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태현은 소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너무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팀워크도 중요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제가 직접 확인하겠어요. 그 주 금요일, 영남건설에서 최종 승인 연락이 왔다. 새로 선정된 협력업체들이 모두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이었다. 다행이에요.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겠네요. 태현이 안도하며 말했다. 네, 하지만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요. 하지만 소영은 아직 김대호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의도적으로 문제 있는 업체들을 추천했다는 확신은 없었다. 단지 실수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김대호는 소영의 대응에 당황했다. 그가 계획한 것은 협력업체 문제로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게 만들어 소영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영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히려 그녀의 위기 대응 능력만 부각됐다. 이 여자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네.
김대호는 더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다음 기회에는 소영이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준비하기로 했다. 대구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다. 소영의 꼼꼼한 관리 덕분에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협력업체들도 자재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었고 현장 관리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태형건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직원들은 자신감을 되찾았고 새로운 프로젝트 문의도 늘어나고 있었다. 소영의 존재감은 이제 회사 내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다. 소영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현이 소영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사장님. 이제 겨우 첫 발을 뗀 것뿐이에요. 그래도 변화가 확실히 느껴져요. 직원들 표정도 밝아졌고 무엇보다 제가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소영은 뿌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더 무거워졌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중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대형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였다. 부산 신항 인근에 건설될 물류단지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200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이건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기회예요. 태현이 흥분하며 말했다. 하지만 경쟁도 치열할 거예요. 부산의 모든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할 텐데 그래도 도전해볼 만해요. 소영 씨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소영은 프로젝트 공고문을 자세히 검토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까다로운 조건들이 태형건설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사장님, 이 프로젝트에 도전해봐요. 하지만 완벽한 준비가 필요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2달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제안서를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태현은 즉시 동의했다. 200억 원 프로젝트는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소영은 그날부터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에 몰두했다. 부산시의 요구사항, 기술적 사양, 환경 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과정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분석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는 팀워크가 필수였다. 소영은 태현과 상의해서 프로젝트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야 해요. 좋아요, 누구를 포함시킬까요? 설계팀에서 박 과장님, 시공팀에서 이 차장님, 그리고 소영은 잠시 망설였다. 김대호를 포함시켜야 할지 고민이었다. 최근 일로 신뢰가 흔들렸지만 그의 경험과 네트워크는 여전히 필요했다. 김 팀장님도 포함시키는 게 좋겠어요. 협력업체 관리 경험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하죠. TF팀이 구성되고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 소영은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명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김대호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그는 소영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입지가 축소되는 것을 불만스러워했다. 이사님, 이 프로젝트는 정말 큰 도전이네요. 박민철 과장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각자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소영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팀원들도 용기를 얻었다. 2개월 동안 정말 힘들 것 같지만 성공하면 우리 회사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김대호만 뒤에 남았다. 이사님,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요. 어떤 면에서요? 너무 큰 프로젝트예요. 우리 회사 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걱정은 저도 해요.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잖아요. 김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장내야겠어. 그는 200억 원 프로젝트를 소영을 제거할 마지막 기회로 생각했다. 200억 원 프로젝트 준비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났다. 소영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다. TF팀 회의, 현장 조사, 기술 검토, 예산 분석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소영의 책상 위에는 부산시 발주 기준서,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 지질 조사 자료 그리고 수십 개 업체의 견적서가 빼곡히 쌓여 있었다. 그녀는 각 문서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고 작은 포스트잇에 메모를 적어 붙였다. 이사님,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박민철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소영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다. 괜찮아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몸이 먼저예요.
팀원들이 나눠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분담하세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려고 했다. 김대호 건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맡기는 것이 불안했다. TF팀 회의실에서는 매일 오후 2시마다 정기회의가 열렸다. 각 분야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설계팀 보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소영이 회의를 시작했다. 현재 기본 설계는 70%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친환경 기준을 맞추는 게 쉽지 않네요. 박민철이 설계도를 펼치며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에너지 효율성 기준이 기존보다 30% 높아졌어요. 이를 맞추려면 추가 비용이 15억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소영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각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태양광 패널이나 지열 시스템 활용은 어떻세요? 검토해봤는데 초기 투자비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방향으로 가죠. 시공팀에서는 어떤가요? 이 차장이 자료를 펼쳤다. 공정 일정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인력 확보가 걱정이에요. 이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기술자가 최소 200명은 필요한데 협력업체를 통해서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영이 김대호를 쳐다보며 물었다. 김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글쎄요. 요즘 건설 경기가 좋아져서 숙련된 기술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미리 계약을 해두면 어떨까요? 확정되기 전에 선계약을 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거요. 그건 위험해요. 만약 프로젝트를 못 따게 되면 계약금을 물어주어야 하니까요. 김대호의 소극적인 태도에 소영은 아쉬웠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다른 방안을 더 검토해보죠. 회의가 끝나고 소영은 혼자 남아서 인력 수급 방안을 고민했다. 김대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보수적인 접근 같았다. 그날 밤 집에서 소영은 인터넷으로 다른 건설사들의 대형 프로젝트 수행 사례를 검색했다. 어떻게 인력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엄마, 또 이래요? 딸 수진이 방에 들어와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열심히 해야 해.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수진의 말에 소영의 가슴이 아팠다. 아니야, 수진아.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엄마는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워요. 수진이 엄마를 안아주었다. 소영은 딸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다. 다음 날 오전, 소영은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태현을 찾아갔다. 사장님, 인력 확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교육 프로그램이요? 네, 부산 지역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건설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3개월 과정으로 만들어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거죠. 태현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부산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좋아할 것 같고, 맞아요.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고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아이디어는 프로젝트 제안서에 큰 플러스가 될 것 같았다. 단순히 건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이었다. 인력 양성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소영은 부산시청 관계자들과 만나기로 했다. 이런 프로그램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부산시에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 보려고 했다. 부산시청 일자리 창출과 김 과장과의 만남은 생각보다 긍정적이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요즘 청년 실업이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했어요. 그럼 시에서 교육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합니다. 정식 제안서를 내주시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소영은 희망을 가지고 시청을 나왔다. 이 프로그램이 성사되면 프로젝트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었다. 하지만 TF팀에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김대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이사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어떤 면에서요? 인력 양성까지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기존 인력풀에서 충당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기존 방식으로는 200명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면 변수가 너무 많아져요. 교육받은 사람들의 실력도 보장할 수 없고 김대호의 부정적인 반응에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박민철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기존 방식으로 안 되니까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거예요. 소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이렇게 하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보조 방안으로 하고 메인은 기존 인력풀 활용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 절충간으로 정리됐지만 소영은 김대호의 소극적인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다. 그날 저녁 소영은 태현과 따로 만나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장님, 김 팀장님이 자꾸 소극적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항상 부정적인 면부터 말씀하세요. 물론 신중한 것도 필요하지만 태현도 김대호의 태도를 눈치채고 있었다. 김 팀장도 회사를 걱정해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닐까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온 후로 자신의 입지가 줄어든 것을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번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틀 후 태현은 김대호를 따로 불러서 대화를 나눴다. 팀장님, 요즘 TF팀 활동은 어떤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영 이사와 협력은 잘 되고 있고요. 김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물론입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주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태현과의 대화 후 김대호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자신의 속마음이 들킬까봐 걱정됐다. 하지만 그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200억 원 프로젝트에서 소영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며칠 후 기회가 왔다. 프로젝트 제안서의 핵심이 되는 기술 사양 검토 과정에서였다. 이사님,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호가 중요한 기술 문서를 가져가며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소영은 김대호를 믿고 맡겼다. 하지만 그것이 큰 실수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프로젝트 제출 마감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모든 팀원들은 최종 검토에 몰두하고 있었다. 2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던 만큼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다. 소영은 제안서의 모든 섹션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기술 사양, 공정 계획, 예산 분석, 인력 계획, 환경 영향 평가까지 총 3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였다. 김 팀장님이 검토해 주신 기술 사양 부분은 어떤가요? 소영이 김대회에게 물었다. 모든 부분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부산시 기준에 완벽히 맞춰져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최종 인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마감일 하루 전 저녁, 소영은 마지막으로 전체 문서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런데 기술 사양 부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콘크리트 강도 기준이 부산시 요구사항과 다른 것 같았다. 소영은 급히 부산시 발주 기준서를 다시 찾아봤다. 이상하네.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40mm파인데 제안서에는 35mm파로 되어 있었다. 5mm파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였다. 소영은 즉시 김대회에게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기술 사양 부분에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콘크리트 강도 기준이 부산시 요구사항과 다른 것 같은데요. 전화 너머로 김대호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내일이 마감일이라서. 네, 잠시만요. 10분 후 김대호가 다시 전화했다. 이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이전 프로젝트 자료와 혼동했나 봅니다. 소영은 충격을 받았다.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할 줄은 몰랐다. 그럼 지금 수정해야겠네요. 네, 제가 수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더 이상 김대호를 믿을 수 없었다. 직접 모든 기술 사양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소영은 부산시 기준서와 제안서를 대조하며 검토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콘크리트 강도뿐만 아니라 철근 규격, 방수 기준, 내진 설계 기준까지 여러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다. 마치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넣어놓은 것 같았다. 이게 정말 실수일까? 소영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이 이렇게 많은 기본적인 실수를 할 리가 없었다. 새벽 4시, 소영은 모든 기술 사양을 올바르게 수정했다. 만약 김대호의 실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제안서는 탈락했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소영은 김대호를 찾아갔다. 팀장님, 어제 확인해보니까 실수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김대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래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콘크리트 강도, 철근 규격, 방수 기준까지 너무 많은 부분에서 틀렸어요. 정말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나 보네요. 김대호의 태도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았다. 오히려 들킨 것을 귀찮아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순간 소영은 확신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방해 공작이었다. 팀장님, 혹시 저에게 불만이 있으신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기본적인 실수들을 연달아 하실 분이 아닌데 뭔가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김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사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저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너무 이상해요. 처음에 협력업체 문제도 그렇고 이번 기술 사양 문제도 그렇고 혹시 저를 의심하고 계신 건가요?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태현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높던데.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상황을 설명했다. 태현은 심각한 표정으로 김대호를 바라봤다. 팀장님, 정말 실수였나요? 물론입니다, 사장님. 제가 왜 일부러 회사에 피해를 주겠어요. 하지만 태현도 의심스러웠다. 너무 많은 실수가 연달아 일어났다. 일단 오늘은 제출일이니까 나중에 얘기하죠. 소영 씨, 제안서는 괜찮나요? 네. 밤새 수정해서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오후 3시, 소영은 부산시청에 200억 원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김대호의 방해 공작이 계속될 것 같아 불안했다. 200억 원 프로젝트 제안서 제출 후 일주일이 지났다. 부산시에서는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3개 업체를 최종 후보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과 발표까지는 2주가 더 남아 있었지만 태형건설 내부의 분위기는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소영은 김대호의 방해 공작 의혹을 태현에게 정식으로 보고했다. 더 이상 개인적인 추측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장님, 김 팀장님의 연이은 실수들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태현의 사무실에서 둘만의 대화가 이어졌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패턴을 보면 협력업체 선정 때도 그렇고 이번 기술 사양 검토에서도 그렇고 모두 프로젝트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태현은 고민에 빠졌다. 김대호는 15년 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이었다. 쉽게 의심할 수는 없었지만 소영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 중요한 업무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어요. 그리고 김 팀장님의 업무는 다른 사람도 함께 검토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죠.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팀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하겠어요. 그날 오후 TF팀 회의에서 소영은 새로운 검토 시스템을 제안했다. 앞으로 중요한 문서는 2명 이상이 교차 검토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요. 박민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번에 기술 사양 실수가 있었으니까 더 신중하게 해야죠. 김대호는 표정이 굳어졌다.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너무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각자 맡은 부분에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개인 책임도 중요하지만 회사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중 확인이 필요해요. 소영의 단호한 태도에 김대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후 김대호의 행동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며칠 후 김대호는 태형건설의 주요 협력업체 대표들과 비공식 모임을 가졌다. 20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 화원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김대호가 말을 꺼냈다. 무슨 말이야? 새로 온 여자 이사 때문에 모든 게 복잡해졌어. 기존 방식은 다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해. 그래? 그런데 소문 들어보니까 그 여자 때문에 회사가 많이 좋아졌다던데. 겉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많아. 직원들이 다들 불만이 많더라고. 김대호는 거짓말을 섞어가며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글쎄, 너희들이 조금씩 압박을 가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드러날 거야. 협력업체 대표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김대호의 제안을 들었다. 20년 동안 쌓인 인맥과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이었다. 그 주 금요일, 소영은 대구 프로젝트 관련 협력업체와 미팅을 가졌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이사님, 요즘 회사 방침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김 팀장님과 협의했던 조건들이 갑자기 변경됐다고 하더라고요. 소영은 당황했다. 자신은 기존 조건을 변경한 적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변경됐나요? 결제 방식이라든지 자재 납품 일정 같은 것들이요. 저는 그런 변경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요. 그럼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건가요?
소영은 김대호의 개입을 의심했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제가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소영은 즉시 김대호를 찾아갔다. 팀장님, 협력업체에서 조건 변경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인가요? 무슨 조건 변경이요? 결제 방식이나 납품 일정 말이에요. 김대호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대답했다. 아, 그거요? 제가 효율성을 위해서 약간 조정한 건데 문제가 있나요? 왜 저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셨어요? 사소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관리해온 업체들이니까 알아서 처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소영은 화가 났지만 참았다. 직접적인 대립은 피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는 어떤 변경사항이라도 미리 상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김대호의 방해 공작은 계속됐다. 그는 은밀하게 협력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소영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었다. 200억 원 프로젝트 1차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다. 부산시청에서 오후 2시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다. 태형건설 전 직원들이 긴장한 채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영은 아침부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김대호의 방해 공작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 봐 걱정됐다. 오후 2시 정각 태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부산시청 담당자로부터 온 전화였다. 네, 태현건설 대표 조태현입니다. 사무실 안에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태현의 통화를 지켜봤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이 전화를 끊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어떻게 됐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 합격입니다. 1차 심사 통과했어요. 사무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 정말이에요. 소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네, 3개 업체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는데 우리가 그중 하나래요. 야호! 직원들의 기쁨이 폭발했다. 200억 원 프로젝트 최종 후보에 오른다는 것은 태형건설 역사상 최대의 성과였다. 이제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가 남았어요. 2주 후에 있대요. 태현이 추가 정보를 알려줬다. 그럼 2주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완벽하게 준비해야겠네요. 소영은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태현은 전 직원을 위한 회식을 열었다. 부산 남포동의 유명한 갈비집에서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자, 모두 잔을 들어요. 소영 이사님을 위해서. 태현이 소주잔을 들며 건배를 제안했다. 건배. 모든 직원들이 소영을 향해 잔을 들었다. 소영은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소영 이사님이 없었으면 이런 기회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박민철이 진심으로 말했다. 회식 자리에서 김대호만 유독 조용했다.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는 분노하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끝장내야겠어. 김대호는 2차 프레젠테이션에서 소영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2차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단순한 서류 심사가 아니라 부산시 관계자들 앞에서 직접 발표해야 했다.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소영이 말했다. 혼자서 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 같은데. 태연이 걱정했다. 괜찮아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소영은 자신했다. 지난 2달 동안 이 프로젝트를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럼 발표 자료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팀원들이 각 분야별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제가 종합해서 완성하겠어요. 역할 분담이 끝나고 각자 준비에 들어갔다. 김대호도 마지못해 자신의 담당 부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겉으로는 성실하게 준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에 소영이 당황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일주일 후 소영은 프레젠테이션 초안을 완성했다. 총 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였다.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을 다룬 완성도 높은 내용이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소영이 팀원들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의견을 구했다. 완벽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박민철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김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이 김대호에게 물었다. 네,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김대호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완벽한 자료를 어떻게 망가뜨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을 3일 앞둔 월요일 아침, 김대호는 일찍 출근해서 소영의 컴퓨터가 있는 사무실에 들어갔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조용한 사무실이었다. 그는
소영의 책상 위에 있는 USB를 발견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김대호는 주변을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파일을 열어본 김대호는 잠시 고민했다. 직접적으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손상시키면 너무 노골적이었다. 더 교묘한 방법이 필요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의 핵심 그래프 몇 개를 살짝 수정했다. 수치를 조금씩 바꾸고 차트의 색깔을 이상하게 변경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내용이 맞지 않는 미묘한 오류들이었다. 작업을 마친 김대호는 USB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완벽한 범행이었다. 1시간 후 소영이 출근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려고 파일을 열어봤다. 이상하네. 소영은 그래프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분명히 지난주에 확인했을 때와 다른 것 같았다. 내가 잘못 본 건가?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확실히 수치가 맞지 않았다. 예산 비율을 나타내는 파이 차트에서 총합이 100%가 아니라 105%로 되어 있었다. 소영은 당황했다. 어떻게 이런 오류가 생겼을까? 김 팀장님 잠시만요. 소영이 김대호를 불렀다. 네, 무슨 일이세요?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요? 김대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수치가 맞지 않아요. 어디 한번 볼까요? 김대호는 그래프를 보는 척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이상하네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정상이었는데 언제 확인하셨어요? 지난 금요일에요. 분명히 100%였는데 소영은 더욱 당황했다. 파일이 손상된 건지 아니면 자신이 실수한 건지 알 수 없었다. 다른 그래프들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소영은 다른 차트들도 하나씩 점검했다. 몇 개 더 오류가 발견됐다. 색깔이 이상하게 바뀌어 있거나 범례가 잘못 표시되어 있었다. 이상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소영은 머리가 아팠다. 프레젠테이션이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자료에 오류가 이렇게 많다니. 혹시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 아닐까요? 김대호가 제안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백업 파일은 어디 있죠? 소영은 백업 파일을 찾았지만 그것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 김대호가 USB의 모든 파일을 수정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백업도 마찬가지네요. 소영은 절망했다. 이틀 전에 저장한 파일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추가한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었다. 어떻게 하죠?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김대호는 속으로 웃었다. 이제 소영이 시간에 쫓겨서 실수를 하게 될 것이었다. 그럼 지금부터 밤새서라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소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소영은 거의 잠을 자지 않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만들었다. 김대호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녀는 더욱 완벽한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두 번째로 만드는 것이라서 오히려 처음보다 더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내용이 나왔다. 김대호의 방해 공작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프레젠테이션 전날 밤, 소영은 마침내 새로운 자료를 완성했다. 예전 것보다 훨씬 더 임팩트 있고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정말 완벽해요. 소영은 만족스러워했다. 비록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자료가 나온 것 같았다. 김대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당황했다. 자신의 방해 공작이 오히려 소영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할 때였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아침, 김대호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소영이 발표하는 중간에 치명적인 방해를 가할 계획이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아침, 부산시청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200억 원 프로젝트의 최종 3개 업체가 모두 모인 자리였다. 태형건설, 대한건설, 그리고 부영산업이 최종 경쟁을 벌이게 됐다. 소영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정장을 차려입고 마지막 리허설을 했다. 거울 앞에서 발표 연습을 하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아무리 자신 있게 준비했어도 200억 원이라는 규모 앞에서는 긴장이 됐다. 소영아, 너는 할 수 있어. 거울 속에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집을 나섰다. 부산시청에 도착한 태형건설팀은 조용했다. 모든 사람이 이 순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태현은 소영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소영 씨,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준비한 대로만 하세요. 네,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전 9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다. 첫 번째는 대한건설이었다. 30년 전통의 대기업답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발표였다.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성은 부족해 보였다. 두 번째는 부영산업이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을 강조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마지막 순서는 태형건설이었다. 소영이 연단에 올라서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부산시 공무원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안녕하십니까. 태형건설 재무이사 이소영입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다. 저희 태형건설의 제안은 단순한 건설이 아닙니다. 부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떠올랐다. 부산 신항의 정형과 함께 태형건설의 비전이 제시됐다. 기존 물류단지와 차별화되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제안합니다. 첫째, 친환경 기술 도입으로 30% 에너지 절약. 둘째,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셋째, 스마트 물류 시스템으로 운영 효율성 극대화. 소영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경제와 사회에 미칠 긍정적 영향까지 고려한 종합적 제안이었다. 특히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부산시와의 협력으로 실업률 해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부산시 일자리 창출 과정에 눈이 반짝였다. 이미 사전에 협의했던 내용이라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25분간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다. 공사비가 다른 업체보다 높은 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까다로운 질문이 나왔다. 저희는 단순히 저렴한 공사비가 아니라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했습니다. 초기 투자는 높지만 20년 후 유지보수비와 에너지비를 계산하면 오히려 30% 절약됩니다. 소영은 준비된 데이터로 명확하게 답변했다. 공사 기간이 다른 업체보다 긴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품질을 위해서는 적정 공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야간 작업과 공정 최적화로 실제로는 3개월 단축이 가능합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 소영은 준비된 답변으로 대응했다. 2년간 이 회사에서 일하며 축적한 경험과 밤새 준비한 자료가 빛을 발했다. 그런데 질의응답이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산시 건설 과장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태형건설의 최근 5년간 유사 프로젝트 수행 실적이 부족해 보이는데 2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은 태형건설의 아킬레스건이었다. 회사 규모상 이런 대형 프로젝트 경험이 많지 않았다. 소영은 잠시 침묵했다. 이 순간이 가장 중요했다. 맞습니다. 저희는 2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솔직한 인정이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고 더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대기업들이 관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저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완성할 것입니다. 소영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억 원의 가치를 300억 원의 성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부산시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발표였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태형건설팀은 시청을 나왔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다. 소영 씨 정말 대단했어요. 태현이 감격스러워했다. 아직 결과를 모르잖아요.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프레젠테이션은 처음 봤어요. 하지만 소영의 마음은 복잡했다. 마지막 질문이 계속 신경 쓰였다. 과연 자신들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 프레젠테이션 다음 날부터 태형건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결과 발표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지만 그 시간이 마치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다. 소영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대호는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보고 당황했다. 자신의 예상과 달리 소영이 완벽한 발표를 해낸 것이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소영을 제거해야 했다. 수요일 오후 김대호는 조심스럽게 태현을 찾아갔다. 사장님,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태현은 김대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회장실로 안내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 김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장님, 소영 이사에 대해서 확인해봐야 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혹시 이사님의 과거 경력을 정확히 확인해 보셨나요?
태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경력이요? 부산대 경영학과 졸업에 회계사 자격증, 뭐가 문제인가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이사님이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요? 김대호는 거짓말을 준비해왔다. 횡령 의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그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태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확실한 정보인가요? 제가 건설업계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대호의 거짓말은 교묘했다. 확실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의심을 심어놓는 방식이었다.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건가요? 200억 원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회사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태현은 고민에 빠졌다. 소영을 믿고 있었지만 김대호의 말도 무시할 수 없었다. 어떻게 확인해 보라는 건가요? 이전 직장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전 직장이 어디인가요? 동서건설이라고 들었어요. 김대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 이름을 댔다. 태현이 확인하려고 해도 찾을 수 없도록 계획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태현은 집에서 혼자 고민했다. 소영에 대한 믿음과 김대호의 경고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그는 직접 소영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태현은 소영을 회장실로 불렀다. 소영 씨,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혹시 이전에 동서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나요? 소영은 당황했다. 동서건설이요? 아니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 그냥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서. 태현은 소영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김대호의 말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장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소영은 불안했다.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점심시간에 소영은 김대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팀장님, 혹시 사장님께 제 얘기를 하신 적 있나요? 김대호는 모르는 척했다. 무슨 얘기요? 동서건설이라는 회사 얘기요. 동서건설? 잘 모르겠는데요. 사장님이 갑자기 그 회사에서 일한 적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모르는 얘기네요. 김대호의 거짓말에 소영은 답답했다. 분명히 누군가 자신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00억 원 프로젝트 결과도 기다려야 하고 사장님의 의심도 풀어야 했다. 무엇보다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금요일 아침 드디어 부산시에서 연락이 왔다. 200억 원 프로젝트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이었다. 오후 2시에 발표한다고 하네요. 태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채로 그 시간을 기다렸다. 소영도 마찬가지였다. 이 결과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 같았다. 오후 2시 태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부산시청에서 온 전화였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태현의 대화를 들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태현이 전화를 끊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어떻게 됐어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 됐습니다. 우리가 선정됐어요. 사무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200억 원 프로젝트 수주라는 기적이 일어났다. 정말이에요? 소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네, 태현건설이 최종 선정됐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 소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성공을 거둔 것이었다. 김대호만 혼자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었다.